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년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중년,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데, 사실 다루고 싶은 내용은 중년은 아니고 노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멀지 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될 예정이고,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길을 미리 걸어갔던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해왔죠. 사례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어떤 사례를 연구할 것도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조금 우리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빠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할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명,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문화와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하고 창조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 제목은 중년 수업인데 사실 내용도 노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긍정적 의식과 이제 부정적 의식의 차이.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시기에 모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 늙는다는 것.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이가 드는 것,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늙는다는 거는 생물학적인 시간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거는 문화적인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사람을 다루는 법이나 관계를 보는 눈,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 세월이 가르쳐준 직감, 그리고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 등은 나이를 먹을수록 빛나는 인생의 전리품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번뇌가 사라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욕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젊은 시절에 그 서툴렀던 그런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그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이제 농경시대만 해도, 또 산업화를 했어도 지금과 같이 어떤 고도의 기계 문명이 발전하기 전까지 어떤 도제 문화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존경을 받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제 분업화되고 고도로 어떤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 나이 자체가 갖는 장점이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한 인사이트 같아요.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20세부터 60세까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총 11만 6,800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60세에, 지금은 이제 은퇴가 더 늦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60세에 은퇴를 하고 80세까지 자유시간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자유시간을 훨씬 오래 갖죠. 평균 수명이 80세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루의 자유시간이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총 11만 6,80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0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합한 시간이 내가 은퇴하고 20년 동안 갖는 자유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생의 노동시간과 맞먹는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오롯이 자기 것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후반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가꿀지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예전에, 아주 수년 전에 읽었던 그 90세 노인의 수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60세까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이렇게 장성했고, 이제 65세 되면서 이제 잘 정리하고 죽으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95세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사회생활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거를 무의미하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떠한 대상에 전력을 질주했다면 많은 것들을 이룩할 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아유 이제 잘 죽기만 하면 되겠네 하면서 흘러보냈다는 것이. 그래서 95세가 됐는데 아직도 또렷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젊은 시절에 너무 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크겠지만 어떠한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공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공부의 순수한 목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는 사회의 평가를 받기 위한 공부고 의무로 여겨지는 공부니까 괴롭죠, 힘들고. 즐기기 위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악기 연주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기타를 연주하자 청중들은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결코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선율 하나하나가 청중들의 가슴에 이슬처럼 스며들었다. 연주가 끝난 뒤 젊은 기타리스트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이를 먹게나. 예전에 보면 어떤 가수가 이제 이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감정선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러 연인과 이별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수를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악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어떤 음악에 있어서 감정을 실른다는 거는 실질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험을 소유한다, 경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악기 연주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공부 얘기도 했지만 노년에 어떤 연주를 또 취미로 해본다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벚꽃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좀 아팠었나 봐요. 평생 벚꽃을 봐왔던 사람은 봄날의 벚꽃 동산에서도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낄 수가 있다. 늘 보니까 내가 그랬다. 하지만 몇 해 전에 큰 병을 앓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몇 번이나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벚꽃이 어찌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그 신선한 생명과 눈부신 아름다움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감정에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벚꽃을 보면서 지저분하게 이거 언제 또 청소해야겠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몸서리가 쳐질 정도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을 정도의 큰 병을 앓고 나서야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큰 병을 꼭 얻어야만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러한 감동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은 더 벚꽃을 봤을 때 새롭겠죠. 아, 예전에 어떤 작가의 글을 읽었는데 참 죽을 정도의 큰 병을 얻고 나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높은 수준의 의미를 가진 생활과 감정이 될 수 있게 하는 힘, 그거는 바로 인문학의 힘이 되겠죠. 철학의 힘.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읽고 이런 독서 행위, 그런 것들이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 나이 어릴 때 읽었을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읽으면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또 보이고 느껴지겠죠. 진정으로 어떤 문학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연령도 나이가 든 이런 연령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뭐 50세 뭐 인생관을 바꿔야 뭐 산단가, 그런 책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었죠. 그것도 이제 한번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도 나왔고 아주 많은 저작들의 이런 고독에 대한 언급은 있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중년 이후를 생각하는 데 있어 고독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지만 고독만큼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1인 가구 이렇게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으로 인한 고독, 뭐 그런 것도 고독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독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군중 속의 고독,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진정으로 연결되거나 서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면 더 큰 고독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뭐 같이 있으면 안 고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인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있으면서도 괴로운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여하간 어떤 종류의 고독이다 하더라도 고독이라는 건 삶의 어떤 본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경우에 보면은 독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노년의 시간들을 굉장히 풍요롭게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곤 합니다. 독서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고독이 즐거운 거죠. 고독의 시간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독서하고 싶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는 뭐 역사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 노년기에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50 인생관을 바꿔야 산단가,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 고독에 대한 대처 방법들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제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 타임지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간의 지식 업무 능력은 45세를 지나 60세까지 발전하고 60세 이후로도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미국의 이제 UCLA 연구팀에서 40년간 장기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인간의 뇌 기능이 60세 이후로도 계속 발전한다. 김영석 교수님도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100세시잖아요. 올해 정확히 딱 100세신데 80세까지는 계속 발전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지적 능력이.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낸 경우들 많이 살펴볼 수 있죠. 53세 때 맥도날드 1호점을 연 레이 크록이 나온 영화가 한 2, 3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세 때 맥도날드를 시작했습니다. 톨킨이 반지의 제왕 발표한 게 62세. 그 다음에 65세 때 파산을 하고 샌더스가 KFC 1호점을 탄생시킨 게 68세입니다. 코코 샤넬이 패션계를 평정한 게 71세. 그리고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1세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일부의 내용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 뭐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사항이 돼 갈 거예요. 왜냐? 지금 전 인류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뭐 나이가 들어서 뭘 못하겠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도 놀라운 통찰인데, 자, 역사를 돌이켜보면 요즘처럼 노년이란 말을 딱 구분된 시대가 없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태어나서 쭉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냥 삶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뭔가 좀 기능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개념일 뿐이에요. 결국 삶과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젊음과 늙음을 구분하냐면 젊은이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상업주의 광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런 사회학자들이 공통되게 많이 하는 얘기죠. 늙어서 그런지 머리가 통 따라주지 않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노화라는 거짓 통념에 사로잡힌 거다. 자, 인간은 환상을 만드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나오죠. 그죠? 인간은 거짓, 픽션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발전해 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상을 만드는 동물이다. 그리고 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집단 망상이다. 노화라는 것은 아주 집단 망상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건강과 병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핀란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40세에서 45세까지
1200명을 600명 갈라서, 그러니까 혈압 좀 높은 사람인데 600명은 정기적으로 운동 지도하고, 자, 영양 같은 거 체크하고, 담배, 술, 설탕, 소금 못하게 하고 절제된 생활을 요구한 거죠. 600명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건강 상태를 그냥 표시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15년 후에 아무런 관리도 안 했던 그런 그룹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나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이 돼서 여기에 뭐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도 사실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질병화 시켜서 평생 질환으로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접해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늙어서 생기게 마련인 병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병도 사람과 함께 천천히 늙어가는 동반병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수를 누린 분들, 이런 분들을 해부해 보면 암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문제로 인식해서, 물론 젊은 나이라면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노년의 시간들이라면 그런 것들과 함께, 왜냐면 이런 것들을 외과적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만 연속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거 그냥 뭐 수술하고 병치료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차라리 병원 가지 말자. 자기는 대찬성이라는 거야. 그 연령은 70세 이후가 좋지 않을까. 뭐 제가 70세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질병도 질병 나름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년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령화 사회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은퇴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의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 60세 이후부터 행복지수가 훨씬 올라간으로 돼 있고,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사회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60부터 75세가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정말로 인생이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진 시기가 바로 60 이후의 노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은 인생의 어느 특정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전폭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삶에 대한 태도, attitude,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시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말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억이 나서, 내 젊은 날 허영의 잎사귀를 흩날렸는데 이제 내가 시들어 진리가 될 건가. 너무 와닿는 시 같아요. 젊었을 때 정말 허영심에 빠져서 서투른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노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항상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